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복귀하는 것인지 헌재가 지난달 25일에 변론 종결 뒤에 벌써 3주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장성철 소장님, 이번 주에는 나는 것인지 이런 질문 많이 받긴 하시죠?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20일이나 21일, 그러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는 탄핵 선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많이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 14일 날 선고되지 않겠어요? 라고 많이 전망을 했는데 그게 틀렸죠. 그래서 탄핵과 관련된 평의가 이렇게 좀 길게 늘어지는 게 일각에서는 의견이 안 맞으니까 8대 0으로 의견이 모이지가 않으니까 다른 소수 의견들이 있으니까 계속 논의를 맞춰보는 거 아니냐 그런 막 전망도 있고, 또 하나는 자꾸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바람이 있다면 하루속히 좀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국가적인 에너지 그리고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가 돼요. 탄핵 심판이 언제 될까 말까. 지금 트럼프가 우리를 관세를 갖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고 민간국가 지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원자력이라든지 양자라든지 이러한 교류 협력도 안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길게 오래되다 보니까 나라의 앞날도 상당히 이게 어두운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예측 가능한 저희가 평론과 여러 가지 경제정책, 외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헌재가 좀 속도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엔 제 예측이 틀리길 바라요. 목요일, 금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쯤에 하루라도 빨리 선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정 공백이 오래 가는 거는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내심 기대했던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내심이 아니라 이제 기대가 좀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는요, 헌법재판소 결정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일종의 이제 지지자들을 향해서, 특히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을 통해서 일종의 탄핵 반대 집회의 동력을 삼으려고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하고는 별로 관계도 없고요. 또 2심에서 저는 뭐 무죄가 날 거라고 보지만 설령 일부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뭐 일종의 탄핵 문제하고 연결짓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 장 소장님도 굉장히 말씀 잘해 주셨지만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대한 기능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일종의 위헌적인 계엄 선포했을 때 그때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사회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일종의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고요. 가급적 좀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하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만약에 헌재에서 선고 기일을 잡아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했다면 아마 사회 혼란이나 반발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폭동을 우려해서 경찰에서 가포비상령 내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더 불상사가 났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사회를 질서 있게 정리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는 기구의 역할이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극렬하게 반대가 일어나고 사회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좀 피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선고 기일을 좀 뒤로 늦추는 결정을 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 결론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8대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데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 봐도 알지만 처음에 가장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위헌 위법이 있었는지 부분들을 판단하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고문을 아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 정연함이나 또 서로 간에 자꾸 하나하나까지 또 합의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종 조율하는 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장수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측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꼭 금요일 날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내에 저는 아마 선거 기일이 공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좀 기일이 길어지니까 네.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데 정말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었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 이걸 놓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국헌을 문란할 가능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놓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도 계속 봐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한 얘기들을 쭉 보면은 저분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은 당연히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그런 결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헌법재판관들을 좀 믿고 차분하게 기다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도 저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히려 더 안심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제가 거의 생방송으로 상황들 다 지켜보고 또 당시에 보수 패널들이 청와대 얘기를 듣고 와서 전해주기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선고일 앞두고 난 다음에 몇 대 몇이다, 몇 대 몇이다, 엄청나게 많은 예측이 쏟아졌고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나는 확실하게 기각받을 것이다, 0대 8이다,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얘기까지 전해졌어요. 그게 선고일 당일까지 전해졌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청와대에서 굉장히 많이 놀랬다는 얘기가 바로 전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소문은 도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휩쓸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헌법재판소가 단순히 헌법 법률 위반 문제만 판단하는 건 아닐 거고요. 윤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 모습도 저는 볼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언제든 계엄군 동원해서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윤 대통령 집권 내내 국민들한테 지지율 30% 받지도 못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아까 미국에서 민간국가 지정됐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한미 관계 얼마나 허상이었던 건지 보여주잖아요. 이념, 가치 얘기하다가 우리 실리 하나도 못 챙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의대 증원 2,000명 얘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3조 5천억 썼어요. 근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잖아요. 이게 어이없는 일이거든요. 무슨 대한고래라고 해서 석유 나왔다고 펑펑 석유 쏟아질 것처럼 했지만 파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당시에 정무적 판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산자부에서조차 인정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데 총체적인 실패를 했던 겁니다. 그런 대통령이 다시 와서 또 똑같이 격노하면서 국정을 또 운영해요? 이거는 헌법재판관이 상식적인 판단들을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한민국을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하시는 약간 사제 같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안정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